조금 고학년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보드게임이기도 한데요. 사칙연산 보드게임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점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보드게임으로 학습 효과와 에너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면 질색해요.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해요. 수학을 너무 두려워해요. 발표 시간만 되면 조용해져요. 친구와 틈만 나면 싸워요.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이런 아이들로 보드게임으로 학습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인가요?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말씀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묻는 질문인데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손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너희들 중에서 억지로 제발 게임 좀 해라 해서 좋아하는 아이들 손 들어봐. 이렇게 하면 선생님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죠, 이런 그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손을 내립니다. 네. 그걸 보면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한다라고만 말만 해도 아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누가 선택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학기 초에 학교에서 진단평가라는 걸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진단평가 사회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가 고개를 팍 떨구더니만 아우 사회 삐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사회를 싫어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시험 결과를 한번 채점을 해봤어요. 네. 근데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오, 진짜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음. 학부모 상담도 해보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이의 가정에서 아이의 양육하는 환경이 네. 아이는 인성보단 공부가 우선이다. 이런 가정 양육 환경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무척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회를 좀 좋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드게임을 좀 도입했어요. 그때 사회예요? 네, 사회에 공부할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마지막에 트랩워드라는 보드게임을 도입했거든요. 네. 그거를 도입했더니 아이가 1단원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사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발 수업 그만한다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선생님 수업 중에 보드게임을 정말 많이 활용하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네, 실제로 어떤 보드게임을 활용을 하시고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방금 아이의 얘기 네, 좀 네, 연장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뭐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요. 보드게임을 통해서 학습 에너지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사회를 네. 어려워하는 아이들 그렇게 도입한 적도 있고요. 아이들 중에서 유독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학 많죠. 시간만 그런 애들 되면 많죠. 맞아요. 네. 수학 시간만 되면 네. 자리를 떠서 안 들어와요.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 아이가 궁금해서 제가 그 아이하고 같이 방과 후에 남아서 보드게임을 같이 했는데 네. 그 보드게임이 어떤 조그마한 도구들로 사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 사진을 표현하지 못하는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이 사진을 표현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게임 끝나고 나면 자기가 표현했던 것이 맞다라고 다른 아이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 뭔가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저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났더니 이 아이가 저하고 래퍼가 형성된 거예요. 네네. 다음날 학교에 오자마자 저한테 같이 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수학 시간에 전에는 자리를 떴던 아이가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하고 계속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어려움,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것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이 아이가 수학을 한 번, 두 번 더 도전하는 걸 막아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례도 있었어요. 네.
저는 수학쌤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솔깃하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책에도 이제 수학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보드게임 소개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수세계와 관련된 이제 교구 학습 활동지 이런 것들 공유했을 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아이들 수학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간단한 보드게임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하기 앞서서 네. 드는 생각은 보드게임이 어떤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아이가 수학 에너지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원인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민하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면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수의 양감. 수의 양감. 네, 수의 양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네. 크로싱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이런 작은 보석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참가하는 사람끼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요. 만약 나만 가르쳤다라면 그걸 내 걸로 다 가져가고요. 둘이 가르치면 못 가져가요. 네. 그런 게임인데 다 하고 나서 서로 간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를 이렇게 보석들을 일렬로 늘어놓고 하나하나씩 1대1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할 때 숫자까지 같이 알려주면 아이들이 수를 익히는데 좀 재밌게 익힐 수 있는 요소가 저학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보드게임은 숫자 자체를 익히는 거죠. 아이시텐이라는 보드게임은 뒤집으면 숫자가 나오는 보드게임이거든요. 매칭 게임이라고 하나하나 뒤집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가져가는 게임. 그렇게 하면 숫자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고학년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보드게임이기도 한데요. 오. 사칙연산 보드게임이라고 네. 오늘도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보드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물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주사위입니다. 네. 여기 지금 주사위 눈금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네. 주사위를 2개에서 3개 정도 던진 다음에 나와 있는 눈금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이 룰은 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데요. 약간 빙고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변형한다면 주사위를 2개, 3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수로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들을 다 한꺼번에 제거하게 만드는 걸로 룰을 바꾸면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적 사고력, 계산하는 능력이 좀 더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선생님 이 활동지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아유, 그럼요. 제가 만든 거고 네.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수석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의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공유해 주시는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더보기에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교구를 통해서 뭔가 학습적인 에너지나 효과를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공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네. 사실 시중에 있는 교구가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진짜 도움이 될까? 사야 될까? 뭐 이렇게 네.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개발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집에서 이제 있는 자연스러운 기물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을까요? 네, 물론 보드게임은 룰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런 게 이렇게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것들이나 네. 아니면 룰로서만 존재하는 게임들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싱이라는 보드게임도 사실 제가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단종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크로싱을 하려면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이 있는 공기나 공기. 아니면 바둑알 같은 거 네. 조금 좁은 뭐 조약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중에서 인디언 포커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준비해 왔는데 숫자로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종이 하나 있으시면 좀 두꺼운 종이로 뒤가 비치지 않는 걸로 준비해서 수를 쭉 적어 놓으시고 네.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잘 섞어서 두 분이 같이 한다고 하면 네. 이렇게 내려놓고 네. 하나씩 가져가는데요. 네. 보지 않고 내 머리에 이렇게 가져가요. 메모리. 네. 이렇게요? 네. 네. 그러면 아까 1부터 5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상대방은 제게 보이고 저도 상대방께 네, 네, 보여요. 네. 우선 주도권을 한 번씩 갖습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기셨으니까 네. 먼저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승부를 외치시면 돼요. 근데 내가
크지 않을 것 같다 하면 포기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제가? 네, 네. 자신이. 근데 만약에 승부를 외쳤는데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공개를 해보니까 내게 높아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카드를 가져갑니다. 오케이. 승부. 승부. 정말 승부하시겠어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지금 같은 수가 나왔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잠깐 묻어두고 다음 판을 진행합니다. 오, 재밌네요. 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집에 네.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좋습니다. 더 많은 게임들은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이 책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만은 정말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임이 애착이 가는 게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가요? 저희 반 아이들하고도 꼭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것도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게임의 어떤 요소를 차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당신 응원합니다.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약한 고리로 터지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풀고 다음을 맞이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 가족끼리나 또는 뭐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실수했던 일을 서로 얘기하게 해요. 그 다음 그 실수를 듣고 참가하는 가족 또는 학생끼리 응원의 메시지를 써줍니다. 저희 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네. 보드판이 있어요. 종이로 네. 만들어진 보드판인데 특징적인 건 이렇게 펴집니다. 음. 그래서 아이가 한번 네. 드려볼게요. 보드 마카로 썼다가 지울 수 있는 그런 보드판인데요. 네. 속상했던 이야기를 아이 보고 해달라고 얘기해요. 엄마도 먼저 하고 아빠도 하고 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먼저 속상한 일 있으면 꺼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보드판 안쪽에다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다 적은 후에 하나 둘 셋 하면 착 하고 그 같이. 사연자에게 동시에 펼쳐줍니다.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평온한 느낌을 받게 되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머릿속에 회로가 생겨요. 내가 힘들어도 여기서 이야기하면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회로가 생기면 앞으로 힘든 일이 만나도 충분히 아이는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방금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이 당신 응원합니다라는 이 게임은 공부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은 학습 에너지, 뭐 학습에 도움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네.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다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고학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들이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진짜 이 보드 게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무 좋은 한 것 가지 같아요. 좀 덧붙이자면 여러 연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학습의 지속성과 그리고 학습의 범위를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워한다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가 아이들의 어떤 관계의 실패나 또는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지금 아이들 자신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이 부정적인 신념과 자아상이 형성돼서 비슷한 공부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큰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른들인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해결해 준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앞으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선생님의 책 제목처럼 아이의 뇌를 깨우는 보드게임, 보드게임으로 아이들의 뇌를 깨우고 싶다면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책이나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책이어서가 아니라 이 책은 보드게임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이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아이들과 좀 친해지고 싶은 교사나 부모님들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보드게임을 가지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엄마표 두뇌 발달 보드게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드게임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 사면 또 다른 보드게임 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하나의 보드게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매우 인상적인 책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또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은 보드게임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놀면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이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그리고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정서 지능 3부작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서 수학을 아이들이 단순하게 문제풀이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를 보면 네. 색다르게 창의적으로 문제하는 논리수학 문제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서 창의사고력 수학 팩토라는 네. 교재가 많이들 있는데 보시죠. 네, 거기 안에 있는 문제들도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게 할 만큼 무척 흥미로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료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